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쉬운 영어 독해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첫 번째 문장은 어떤 문장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의 주어는 the girl이네요. girl 하면 여자아이잖아요. 근데 이 여자아이가 어떤 행동을 했냐면 put 했다고 합니다. put은 넣다 혹은 놓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her books가 나왔네요. 목적어로 her books니까 그녀의 책을 어디에다 넣었냐면 in her bag. 그녀의 가방에다 넣었다고 합니다. 문장이 끝난 줄 알았는데 접속사 and를 사용해서 한 번 더 이야기해주고 있네요. 그리고 뭘 했냐면 left for school. left 하면 떠났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떠났냐면 for school, 학교로 떠났다고 하네요. 자, 문장을 보면 단어도 정말로 간단하고 해석하기도 어렵지 않습니다. 이 문장에서 간단하게 문법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접속사 and 때문에 문장을 이렇게 두 번 쓸 수 있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종종 주어가 the girl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뒤에도 이제 and 뒤에 우리가 주어를 쓰고 다시 문장을 쓰게 되는데 주어가 반복되는 걸 피하기 위해서 생략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 같은 경우도 and 다음에 그녀는 떠났습니다라고 한 번 더 이야기해 줄 수 있었지만 그렇게 되면 그녀가 두 번 반복되니까 두 번째 문장에서는 그녀라는 단어는 생략을 하고 그냥 left for school 이라고 그냥 동사부터 시작한 게 보이시죠? 종종 이런 경우 주어를 생략하니까요. 그것도 함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left라는 단어는 우리가 왼쪽이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left는 왼쪽이라고 알고 계신데 leave가 떠나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 leave의 과거형이 left입니다. 그래서 left 하면 떠났습니다. 어디로? for school, 학교로 이렇게 해서 떠났습니다 라는 단어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문장 살펴볼까요? 자, 이번 문장의 주어는 the committee입니다. committee는 처음 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우리말로 하면 위원회 같은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위원회입니다. 그 위원회는 will meet. will 하면 미래잖아요. 근데 meet은 만나다니까 만날 것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once more예요. more 하면 더 만나다는 뜻인데 앞에 once라는 뜻이 붙었네요. once는 한 번이란 뜻이나요. 그래서 한 번 더 만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언제 만나는지 추가 정보 주고 있습니다. next week. 다음 주에 만난다고 하네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문장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또 추가적인 정보를 전하고 있는데 그 추가 정보가 투부정사입니다. 제가 투부정사는 나올 때마다 언급을 하고 있고 투부정사의 의미가 문장마다 조금씩 다르다고 했는데요. 이 문장 속에서는 뭐뭐 하기 위하여 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투부정사가 이렇게 문장 뒤쪽에 쓰이는 경우에는 무엇 하기 위하여 라는 뜻으로 정말 많이 쓰이니까요.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위원회는 한 번 더 만나기로 했는데 뭘 하려고 만나냐면 to finalize. finalize 하면 끝내다, 마무리 짓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뭘 마무리 짓냐면 their plans. 그들의 계획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만난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 플랜이 그 계획이 무슨 플랜이냐면 the upcoming event. upcoming 하면 다가오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다가오는 어떤 행사가 있나 봐요. 이벤트는 행사거든요. 그래서 다가오는 그 행사의 계획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한 번 더 만난다고 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문장이 조금 길지만 역시 우리는 어떻게 한다? 순서대로 읽어 나가면 되죠. 그래서 커미티, 그 위원회는 만난다고 하네요. 한 번 더 만난대요. 언제? 다음 주에. 뭐 하려고? To finalize. 마무리 짓는데요. 뭐를? 그들의 계획을. 근데 뭐 하는 계획이냐면 다가오는 행사가 있구나 라고 머릿속으로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긴 4줄짜리 지문도 금방 이해하면서 해석하실 수 있으니까요. 문장이 길어질수록 순서대로 읽는 것은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그럼 다음 문장 또 살펴볼까요?
자, 이번 문장의 주어는 people이 되겠네요. 사람들이죠. 사람들은 need 한다고 합니다. need 하면 필요합니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무엇이 필요한지 그 대상에 투부정사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필요한 것들이 많은데 그 필요한 게 물건이 아니라 행동일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필요한 게 행동일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세 번째 자리는 목적어라서 명사를 써줘야만 하잖아요. 당연히 이 행동을 명사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앞에 to를 붙여서 투부정사를 사용하게 되면 동사를 명사로 바꿀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필요한 것은 어떤 것이냐면 to realize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realize 하면 깨닫다 이런 뜻이에요. 정말 중요한 단어니까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깨닫는 것이 필요하대요. 문장이 끝난 줄 알았는데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냥 깨닫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너무 정보가 부족한데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지 앞으로 설명할 내용이 길다 보니까 접속사 that을 사용했습니다. 제가 이럴 때 쓰는 that이 뭐라고 했죠? 할 말이 많은 that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realize는 깨닫다인데 설명해야 될 내용이 길잖아요. 그래서 할 말이 많은 that을 넣어주고 문장을 한 번 더 씁니다. 그래서 무엇을 깨달아야만 하냐면 nobody, 아무도 perfect, 완벽하지 않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걸 알아야만 합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 문장이 아주 간단해 보이지만 정말 문법적으로는 너무 중요한 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목적어 자리, 명사 자리에 동사를 집어넣을 때는 어떻게 한다? 앞에 to를 붙여서 이렇게 투부정사를 만들어 주거나 할 말이 많을 때는 이렇게 that을 쓰고 다시 문장을 한 번 더 쓰는구나 라고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문장 살펴볼까요? 자, 마지막에 배울 문장은 멋진 명언인데요. 이 명언 속에서는 알아야 할 단어들이 정말로 많이 나오니까요. 단어에 주의해 가면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주어는 the principle입니다. 일단 주어부터 너무 어려운 단어가 나왔죠. principle이라는 건 원칙이라는 단어입니다. 종종 영어 문장 속에서 나오니까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원칙인데 뭐에 대한 원칙이냐면 of true art. 진정한 art 하면 예술이죠. 진정한 예술의 원리나 원칙은 무엇이냐면 is not to. 그냥 to가 아니라 앞에 not이 붙었네요. portray라는 어려운 단어가 나왔네요. 묘사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예술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어려운 단어인 portray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묘사하는 것인데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not이 붙어서 묘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예술의 원리는 이렇게 묘사하는 것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그림을 막 그려서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but to, 이것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not to, but to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not to는 이것은 아니고 but to, 이것이야 라는 뜻입니다. 무엇이 진정한 예술의 원리냐면 바로 evoke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역시나 어려운 단어가 나왔네요. evoke는 일깨워주다, 뭔가 깨우쳐주다 이런 뜻이에요. 정말 어려운 단어죠. 그래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술의 원리는 not to portray, 이게 아니야. 뭐가 아니냐면 묘사하는 게 아니야. 묘사하지 말고 but to, 이런 거야. 뭐냐면 evoke, 일깨워 주는 것이다 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어 문장 배열하기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배열해볼 한글 문장들은 아까 전에 우리가 독해 시간에 배웠던 할 말이 많은 접속사 that 있잖아요. 그 that을 활용한 문장들을 한번 배열을 해보려고 하니까요. that이 이런 식으로 글쓰기 할 때 쓰이는구나 라는 것도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은 그가 24살밖에 안 됐다는 걸 난 믿을 수가 없어 라는 문장입니다. 이 문장의 주어는 놀랍게도 이쪽에 있습니다. 우리는 늘 영어가 주어가 맨 앞에 있는 것만 배웠잖아요. 그런데 이 문장은 그가 주어가 아닙니다. 나는 믿을 수 없다가 본 문장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믿을 수 없는 내용이 이것인 것이죠. 이 문장에 그래서 주어는 나는이 됩니다. 나는. 나는이 주어입니다. 그래서 나는 뭘 할 수 없냐면 믿을 수 없다가 일단 앞으로 나와줘야만 합니다. 이게 영어를 쓰는 순서죠. 그런데 뭘 믿을 수 없는지에 대한 내용을 이제 써줘야만 합니다. 무엇을 믿을 수가 없냐면 그가
그가 24살밖에 안 됐다는 것을 나는 믿을 수 없다라는 걸 영어로는 이렇게 배열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배열한 한글 문장을 영어로 일단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믿을 수 없다를 먼저 써야죠. 그래서 주어는 I가 되겠습니다. I. 그 다음 믿을 수 없다. 영어로 믿다는 believe인데 믿을 수 없다라고 해서 can't를 앞에 써주겠습니다. 믿을 수가 없다. can't believe를 해야지 믿을 수 없습니다 라는 뜻이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어떤 걸 믿을 수 없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내가 믿을 수 없는 것이 이렇게 문장이잖아요. 문장. 그러다 보니까 할 말이 많은 요 that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나는 that을 믿을 수가 없어. 그런데 that이 뭔지는 이제부터 설명을 해줄게 라는 뜻이죠. 그래서 뭐가 믿을 수 없냐면 그가, he, 그 다음 동사 나와야죠. is. 그냥 he is 24라고 해주시면 그가 24살인 걸 믿을 수 없어 라는데 여기에다가 only를 넣어주시면 강조가 됩니다. 24살밖에 안 됐다라는 것을 나는 믿을 수가 없어 라고 해서 only를 넣어주시면 좀 더 강조하는 뜻이 되죠. 그래서 I can't believe that. 나는 that을 믿을 수가 없어. 근데 that이 뭐냐면 he is only 24. 그가 이제 24살이라는 것 자체를 나는 믿을 수가 없다라는 문장이 완성이 됩니다. 이 접속사 that이라는 것은 영어에서 너무나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것에 익숙해져야만 영어를 편안하게 글을 쓰거나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 접속사 that을 어떻게 쓰는지 한 문장 더 배워보도록 할까요? 자, 이번에는 엄마는 우리가 공원에 가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런 문장도 어떻게 영어로 써야 되는지 얼핏 감이 잘 오지 않을 때 역시 어떻게 한다? 영어를 한글로 먼저 바꾸면 되죠. 그래서 엄마가 주어입니다. 이번에는 엄마는 동사는 뭐죠? 말했습니다가 동사가 됩니다. 맨 끝에 있죠. 역시 동사는. 근데 엄마가 어떤 내용을 말했는지 이제 내용을 전달하면 되겠죠. 무슨 내용이라고 말했냐면 우리가 뭐 해도 된다고? 가도 된다고 했대요. 가도 돼 라고 했다고 해요. 근데 역시나 장소 뒤에 써줘야죠. 어디에 가도 되냐면 공원에. 공원에 가도 되는구나 라고 요렇게 써주시면 영어 문장이 완성이 되는데요. 엄마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도 된다고. 어디에? 공원에. 그럼 요 순서대로 영어 배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어는 엄마죠. 엄마 어디죠? 엄마 여기 있네요. mom. 그래서 mom. 엄마는 뭐 했다고 하나요? 말했습니다. 말했다라는 건 영어로 say인데 say의 과거형은 said죠. 그래서 said. 자, 이제 엄마는 말했는데 이제 명사 자리잖아요. 그런데 엄마가 말한 건 내용이지 어떤 단어 하나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단어를 꼭 채워줘야만 합니다. 영어는 여기가 단어 명사 자리잖아요. 그래서 할 말이 많은 that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mom said that. that이라고 말했대요. 엄마는. 그 다음에 영어는 엄마가 무슨 말을 했는지 써주면 돼요.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가 가도 된다고. 되다라는 게 can인데 과거는 could죠. 그래서 우리가 could 가도 된다. could go 이렇게 하면 가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장소 써줘야죠. 당연히 전치사 to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공원이 the park니까 the park를 맨 마지막에 이렇게 넣어주시면 Mom said that. 엄마는 that이라고 말했어요. We could go to the park. 우리가 could go. 가도 된다고. 어디에? To the park. 공원에. 이런 식으로 배열을 하시면 영어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역시나 접속사 that을 사용한 구문을 한번 영작을 해보았는데요. 이렇게 that은 뭔가 할 말이 많거나 생각할 게 많거나 내가 믿는 게 내용을 설명해야 되는 경우에 that으로 일단 목적어 자리를 채워 넣고 나서 다시 한번 문장으로 설명을 하는 이런 식의 영어 구조가 정말로 많이 쓰이니까요. 이런 문장에 익숙해지시라고 오늘 제가 두 가지 문장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도 저와 영어 공부 함께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매일매일 영어가 는다라는 사실을 꼭 인식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루하루 배우면 영어는 분명히 늘거든요. 그걸 우리 스스로가 잘 모르고 있을 뿐 영어는 하면 할수록 분명히 늡니다. 단어도 늘고 이렇게 문장을 읽어내는 능력 그리고 배열하는 능력도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하루하루 공부가 나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심하지 마시고 앞으로도 꾸준히 영어 공부를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공부가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